세계 명화 100만 점의 결정체. 행복한 갤러리 365. 세계 명화와 사랑에 빠지다. 100% 정품 세계 명화 이미지 제공. 생생한 초고화질 세계 명화 감상 환경 제공. 최초로 명화 해설을 상호 음성 QR로 제공. 행복한 갤러리 365의 주요 특징. 1. 생생한 고화질 정품 세계 명화 365점 최초 구현. 2. 시대별 사조별 유명 화가의 주요 작품 집대성. 3. 세계 최고가 작품 교과서 수록 작품 총망라. 4. 매일 한 점씩 감상하는 우리 집 평생 미술관. 5. 교양 증진, 정서 안정, 어린이 조기 미술 교육의 효과. 추천의 글. 1년 내내 명화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명화의 향기와 멋에 잠겨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 일부러 문턱 높은 미술관을 찾지 않고서도 매일매일 식탁 위의 작은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미술을, 특히 명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일 것입니다. 행복한 갤러리 365는 1년 365일 만나는 생활 속의 작은 미술관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에서 이집트 네페르티티의 흉상, 그리고 벨리니, 미켈란젤로, 루벤스, 세잔, 폴록에 이르기까지 이름만으로도 벅찬 365점의 뛰어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에서 현대미술까지 미술사조의 흐름대로 한 장씩 펼쳐지는 세계 명화들은 우리 일상에 아름다움과 역동감으로 활력을 줍니다. 위안과 감동도 불러일으킵니다. 무엇보다 명화의 격조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이미지는 마치 미술관에서 실제로 작품을 감상하는 듯 합니다. 나아가 미술관을 찾는 번거로움이나 딱딱한 미술사 강의를 건너뛰어 내 손 안에서 원작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 명화를 만난다는 것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365일 내 손 안에 들어온 세계 명화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이면 작품을 보는 눈높이가 성큼 자라날 것입니다. 더불어 작품마다 수록된 쉽고 재미있는 해설은 어린이부터 미술을 잘 모르고 낯설어하는 어른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전영백. 세계 명화 감상법. 1. 세계 명화를 첫인상 그대로 자신의 느낌으로 감상한다. 2. 제목과 해설 등을 읽어보고 내용을 생각하며 감상한다. 3. 화가의 작품 의도와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감상한다. 4. 작품의 구도와 색상, 원근을 충분하게 살펴보며 감상한다. 5. 화가의 다른 작품이 있는지 찾아보며 다양하게 감상한다. 한눈에 살펴보는 서양 미술사. 1. 선사시대 미술. 2. 이집트 미술. 3. 그리스 로마 미술. 4. 비잔틴 미술. 5. 로마네스크 미술. 6. 고딩 미술. 7. 르네상스 미술. 8. 바로크 미술. 9. 로코코 미술. 10. 신고전주의 미술. 11. 낭만주의 미술. 12. 사실주의 미술. 13. 인상주의 미술. 14. 신인상주의 미술. 15. 후기 인상주의 미술. 16. 야수주의 미술. 17. 입체주의 미술. 18. 표현주의 미술. 19. 다다이즘 미술. 20. 추상주의 미술. 21. 초현실주의 미술. 22. 추상표현주의 미술. 23. 팝아트 미술.
24. 개념 미술. 1월 1일 라스코 동굴 벽화. 인류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선사시대 동굴 벽화. 1940년에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벽화예요. 동굴 벽화 천장에 들소, 말, 사슴 등 많은 동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동물 그림은 사실적이며 생기가 넘치고 기법도 발달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검은 소의 그림이에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그려놓고 사냥 의식을 지낸 것으로 추측되지요. 1월 8일 늪지에서 사냥하는 네바문. 네바문 무덤에서 출토된 벽화. 네바문의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예요. 네바문은 곡물 저장소를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 벽화를 그렸어요. 가운데 남자가 네바문이며 그의 옆과 아래에 있는 인물은 아내와 딸이에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렸지요. 2월 13일 봄. 작가 산드로 보티첼리. 봄을 재촉하는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예요. 저녁놀이 깃든 숲속 한가운데에 비너스가 서 있어요. 비너스 머리 위에는 큐피드가 금화살을 겨누고 있네요. 왼쪽에는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세 명의 여신들이 있어요. 왼쪽 끝에는 헤르메스가 지팡이로 먹구름을 치우고 있죠. 2월 16일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작가 히에로니무스 보슈. 권선징악이 보이는 놀라운 재단화. 보슈는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네덜란드 화가예요. 이 그림은 모두 세 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운데 그림이에요. 이상한 묘사가 많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해석도 다양하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즐거움만 따라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했어요. 2월 18일 예수의 생애. 작가 가우덴치오 페라리.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눈에 만나는 벽화. 페라리는 밀라노의 대표 화가예요. 이 그림은 수태고지부터 부활까지 예수의 삶이 담겨 있는 벽화예요. 맨 윗줄에 수태고지, 새 동방박사의 방문 등을 묘사했어요. 맨 아랫줄에는 십자가의 못 박힘, 십자가에서 내려짐, 지옥의 참혹함, 부활까지 이어져요.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성이 돋보이죠. 4월 14일 뷰렐름 대공의 브뤼셀 화랑. 작가 다비드 타니르스 2세. 뷰렐름 대공의 소장품을 묘사한 갤러리 풍경. 타니르스 2세는 뷰렐름 대공의 궁정 화가를 지냈어요. 뷰렐름 대공은 스페인형 네덜란드를 다스린 총독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예술 작품을 소장한 예술 후원자였죠. 이 그림은 뷰렐름 대공이 소장한 회화 조각 작품을 꼼꼼하게 그린 사실화예요. 벽을 가득 채운 미술 작품은 감탄할 만하지요. 8월 28일 물랭드 라갈레트. 작가 오기스트 르누아르. 반짝이는 빛과 색감으로 인물을 표현한 걸작. 물랭드 라갈레트는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던 무도회장이에요.
일요일이 되면 파리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야외 무대에서 춤도 췄지요. 르누아르는 즐거움이 넘치는 이 순간을 힘있는 붓질로 빠르게 그렸어요. 부드러운 햇살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기가 넘치네요. 9월 19일, 씨 뿌리는 사람. 작가 빈센트 반 고흐. 자연에 감사하는 질박한 농부의 삶. 고흐는 밀레를 존경하여 밀레의 작품을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이 그림도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따라 그린 거예요. 농부는 고흐 자신으로 보여요. 해질 무렵에 비치는 노란 태양이 희망적인 느낌을 주죠. 밭에는 보색인 보라색을 주로 사용하여 거친 붓질로 두텁게 표현했죠. 10월 1일, 펠릭스 페네옹의 초상. 작가 폴 시냐크. 시냐크의 복잡하고 섬세한 성격이 드러난 초상화. 시냐크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쇠라의 이론을 이어받아 점묘법을 발전시켰어요. 이 작품은 시냐크의 친구인 미술평론가 페네옹을 그린 거예요. 페네옹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주는 화려한 배경 앞에 서 있네요. 서커스 같은 화려한 배경은 페네옹의 변화무쌍한 성격을 표현한 거죠. 10월 18일, 꽃구름. 작가 오딜롱 르동. 행복은 구름처럼 두둥실 하늘을 날고. 르동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행복을 느끼면서 풍부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어요. 두 사람이 탄 돛담배가 주홍빛과 푸른빛이 어울린 바다 위를 하염없이 떠다니고 있네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한 풍경은 아름답고 신비롭죠. 11월 18일, 노랑, 빨강, 파랑. 작가 바실리 칸딘스키. 선명하고 밝은 색채로 표현한 따뜻한 추상. 점과 선 몇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에요. 삼원색으로 불리는 노랑, 빨강, 파랑을 기본으로 하고 이 색채에서 파생되는 녹색, 분홍, 초록, 보라 등이 펼쳐져요. 왼쪽은 가볍고 밝은 느낌이 들고 오른쪽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죠. 색채와 형태가 대조를 이루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12월 15일, 아모르파. 두 가지 색의 푸가 2. 작가 프란티셰크 쿠프카.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추상 미술 작품. 쿠프카는 체코의 국민 화가예요. 이 그림은 1909년부터 1912년까지 집중적으로 작업했던 연작 중 하나이지요. 공을 갖고 뛰어노는 딸을 바라보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고 해요. 기울어진 머리, 쭉 뻗은 팔과 다리 등 어린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요. 풍부하면서도 웅장한 푸가 음악이 떠오르기도 해요. 12월 18일, 건설 노동자들. 작가 페르낭 레제. 인간적인 건설 현장과 노동자들의 모습. 기계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은 레제는 건설 현장의 모습을 즐겨 그렸어요. 평범해 보이는 노동자들과 작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파란 하늘에 꿈틀대는 구름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가늠하게 해줘요. 노동자의 손과 팔뚝을 쇠파이프처럼 그렸네요. 철근의 빨간색은 피가 흐르는 혈관처럼 보여요. 검고 굵직한 선으로 완성했죠. 12월 31일, 넘버 1.
1950. 라벤더빛 안개. 작가 잭슨 폴록. 물감을 뿌리고 흘려서 그린 추상 표현주의 걸작. 폴록은 추상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예요. 이 그림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떨어뜨리면서 작업했어요. 노란색, 흰색, 회색, 녹색 등의 깊고 풍부한 색감이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죠. 색조가 묘하게 어우러져서 보랏빛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해요.